네. 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장비 설계 속도 향상을 위한 제조 솔루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웨비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총판 SCK에서 기계 제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유니테스트의 김진원 프로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테스트 기구설계팀 김진원 프로입니다.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하는 회사이며, 저는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웨이퍼 테스트 장비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제품군을 현업에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업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계 과정에서의 각종 기능들을 활용하여 업무 시간도 줄이고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김진원 프로님의 설계 경험과 함께 팁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3가지 이벤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비나 진행이 종료가 되면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신 분들 2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현업에서 사용하면 좋은 장비 설계자를 위한 인벤터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요. 현업에서 사용하면 좋은 12가지의 기능들을 습득하셔서 업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터를 사용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총판 엔지니어들이 직접 방문하여 인벤터 사용에 관한 팁앤텍을 알려드리는 헬프데스크 이벤트 선착순 10명이 우선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자분들이라면 화면과 같이 장비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2D 설계를 데이터로 3D 설계를 하는 방법, 3D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질문들이 오늘 궁금증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미나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면 좋은 기능과 설계 속도 향상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개념 설계, 부품 설계, 설계 검증, 생산 기술로 나누어 준비하였습니다. 김진원 프로님이 생각하시는 제조업과 장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는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장비 설계 부분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미나 때마다 나오는 화두죠. 오늘날 한국의 제조 산업의 현 상황부터 확인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HBM에 이어 CXL과 글라스 기판까지 올해 1, 2분기 가장 이슈인 분야였습니다. 관련 장비 회사들은 향후 매년 매출 걱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주를 이미 받았습니다. 반대로 트렌드에 밀린 회사들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 숨통이 좀 트였죠. 미국과 유럽에서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204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일 늘어가며 디젤 차량의 비중을 흡수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2차 전지는 소재 부신, 장비 호황입니다. 3년간 빠르게 성장하던 2차 전지 소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장비 쪽은 향후 수요를 고려해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1분기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제조 산업의 현 상황에서 우리 설계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장비 설계 분야의 특징부터 보면서 차차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비 설계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설계 분야의 특징과 모든 설계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 문제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설계 이점과 잦은 설계 변경, 제 경험상 개발 쪽보다 자동화 설계 쪽이 더 유독 심했습니다. 심지어 사양이 확전되기 전에 납기 문제로 인해서 설계가 진행되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적은 검증 시간 문제로
설계 조립 과정에서 어떻게든 일정을 줄여야 됩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신규 장비 개발도 항상 장비처럼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설계 향상과 원가 감축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길게는 몇 년, 짧게는 연중에서도 바쁜 시기와 여유 있는 시기가 있죠.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지금 딱 그런 시기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저희 설계자분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역량과 부족한 들을 채우고 팀을 정비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설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속 정확한 설계 능력,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능력. 이 중에서 첫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설계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만 아니라 형상이 단순하고 가공과 산출성이 용이하고 기능 면에서 더 뛰어난 가성비 좋은 그런 차별화된 부품들과 구조들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둘째로 신속 정확한 설계 능력입니다. 항상 일정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설계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제 주위엔 납기를 당기고 검증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첫 시작이 설계 일정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량이 없어야 되고 원가 절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설계 지식뿐만 아니라 설계 툴의 숙련도를 높여야 하고 해석 툴을 사용하고 자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 분량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능력입니다. 저희 설계자들은 설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력들도 관리해야 됩니다. 부품, 도면, 회의 및 각종 협의 내용들에 대해 다양한 자료들을 고객사, 장비, 기간, 프로젝트별로 관리해 설계나 CS 근거자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팀원들 간의 자료 통일성과 최신성이 필요합니다. 네. 제조 산업의 현 상황에서 장비 설계자에 필요한 것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이 있는데요. 김진원 프로님께서는 PDMC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었나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와 인벤터, 나스트란, 볼트 베이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계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컨셉부터 세부 설계까지 인벤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부 설계까지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중간중간 해석을 진행하면서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석은 되게 하중 관련 해석이 많은데요. 나스트란을 사용하면 되게 간단한 현상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해석 툴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찾아가 불러오고 하는 일련의 번거로움 없이 어셈블리 상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상세 설계가 끝나고 BOM은 인벤터 내 BOM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도면 작업 역시 인벤터에서 하고요. 완료가 되면 조립 시 필요한 조립도와 작업 지시서 등의 이제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이때마다 인벤터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는 볼트 베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장비 업체라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원 프로님이 사용하는 기능들과 팁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터와 볼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한 팁을 말씀드리면, 인벤터는 사용자와 기능을 잘 활용하면 설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에서 단축키와 표시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시간과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볼트는 비록 사용자와에서 필드 설정을 잘 해두면은 볼트를 좀 더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회사 내부 규정을 인해서 실무 도면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비 설계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는 설계를 검토하면서부터 이제 모터, 실린더, 볼스크류 등의 구매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도면들을 준비해두고 시작을 합니다. 요새 대부분의 경우 3D CAD 파일을 지원하긴 하지만 DXF나 DWG 같은 2D 도면만 지원하는 업체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또 스텝 파일이나 알기스 파일이 아닌 타 설계 툴 파일들만 제공하는 업체들도 간혹 존재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D 도면에서 어떻게 이 도면을 활용하는지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작업하시는지 궁금한데요. 2D에서 3D 설계 툴로 넘어가는 업체들도 계시죠. 여기서 손쉽고 정확하게 인벤터에서 2D 도면을 활용해 3D 부품들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언더레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파트 레벨에서 2D CAD 파일을 제공 저는 주로 이런 3D 파일들을 제공 안 해주는 전장 파트를 확인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2D PDF 도면을 인벤터에서 불러들여 3D 도면화하는 영상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PDF뿐만 아니라 DWG, DXF 파일도 인벤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도면을 불러오고 축을 회전시키 영역을 선택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몇 번만 사용을 해보신다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 불러들여온 2D 도면과 3D 파트가 이제 링크되어 있어서 2D 도면의 변경사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링크를 끊음으로써 해제할 수 있는데요. 한번 끊은 링크는 복구가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3D 도면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텝 파일이나 알기스 도면을 제공합니다. 인벤터에서도 당연히 이 포맷을 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타사 CAD 파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없이 형상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는 주로 미쓰미나 SMC 등의 업체 사이트에서 스텝 파일로 이제 기성품의 외형을 받아서 설계 시 참조하는데요. 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기능인데 저에겐 정말 유익한 기능이었습니다. 저와 설계팀의 설계 속도를 엄청나게 향상시켜준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비는 보드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보드 관련 기구 파트 설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선작업이 바로 보드 모델링입니다. 이게 PCB 외형뿐만 아니라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히트싱크나 이제 쿨링 블록에 컨택되는 부분에 간섭이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칩을 전부 다 모델링하고 확인돼야 됩니다. PCB부터 칩까지 정말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메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휴먼 에러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PCB 팀에서 작성한 아트웍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이런 이제 선작업 부분이 사라져서 설계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분량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들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사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인벤터 파트를 배치할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이 영상은 인벤터의 파일로 작성된 라인의 레이아웃 조립도입니다. 솔리드웍스 부품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벤터에서도 큰 문제 없이 인벤터 파일 위에 다른 설계 툴의 CAD 파일도
손쉽게 열고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트를 하고 볼트를 추가해서 같이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타사의 이제 설계 툴에서 해당 부품을 수정하면은 인벤터에 배치된 부품도 변경하는 것을 바로 확인 가능한데요. 이제 솔리드웍스를 열어서 파트를 이제 치수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인벤터에서도 바로 이제 업데이트돼서 이제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기능들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고 불러오는 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구매품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가공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시간과 돈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매품을 수정 가공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구매품들을 수정하고자 할 때 부품 히스토리가 없죠. 이제 요즘 이런 경우 수정할 수 있는 다이렉트 모델링이라는 기법들이 많이 발달하였는데요. 이런 기법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서 히스토리가 없어도 형상들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이 기능을 사용하면 수정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인벤터에서는 직접 편집이라는 거 불리는 이 기능인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전자석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석 업체에 역으로 저희 장비에 맞게 사이즈를 컨펌 요청을 할 때 사용합니다. 제가 수정한다고 해서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텝 파일을 열어서 바로 수정하고 그대로 스텝 파일로 저장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오른쪽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수정 방법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스텝 파일이 필요도 없습니다. 인벤터에서 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벤터에서는 웬만한 파일들이 거의 다 열리거든요. 대부분의 3D 파일들이 이렇게 수정 가능한 거나 다름은 없습니다. 자, 컨셉 설계가 끝나고 장비 설계하는 부분에서 인벤터에 어떤 기능을 활용해야 설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 기능들이 있겠지만 이번 웨비나에서는 프레임과 판금 설계에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레임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레임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프레임 형상을 스케치하고 도출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설계자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프레임 삽입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프레임 삽입 기능은 파트 레벨에서 2D, 3D 스케치를 통해서 프레임 뼈대를 만들고 어셈블리 레벨에서 프레임 삽입 기능을 활용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프레임 패널에 있는 여러가지 각종 기능들을 통해서 프레임 설계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프레임 설계를 형상을 스케치하고 도출해서 설계를 했었는데요. 이 방법의 문제점이랄까 단점이 프레임을 추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프레임 형상을 스케치를 추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노가다를 이 기능들을 사용하면 줄여서 이제 설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셈블리에서 이 파트를 작성하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파트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고 조립도에서 배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처음 기존이 되는 2D와 3D 스케치를 뼈대로 만듭니다. 3D 설계는 3D 스케치가 불편하신 분들은 편면을 이용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뼈대 스케치를 하고요. 뼈대가 완성되었으면 어셈블리 레벨로 복귀해야 합니다. 어셈블리 레벨에서는 설계
있는 프레임 패널에서 프레임 삽입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패밀리와 크기, 재질 등을 설정한 후 뼈대 스케치를 선택해서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프레임 삽입 시에는 배치 방향을 잘 정해서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선택하면서 뼈대를 이제 삽입하고요. 배치 방향이 동일한 경우는 이제 같이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다 완료되었으면 겹치는 프레임 패널에서 이제 자르기와 연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팁이라면은 프레임 면을 선택하고 나서 프레임 멤버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프레임 멤버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프레임 양 끝을 막고 싶으시면은 프레임 설계 탭에 프레임 패널에 있는 끝막은 삽입으로 뚫린 부위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설계에 이어서 판금 설계 파트에서 설계 속도를 향상시킬 만한 인벤터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커버 같은 판금물은 간단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에서 돌출과 셀, 라운드로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파트의 2D 도면을 전달드려서 제작을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전개가 없이도 저희 판금업체에서는 원하는 형상으로 도면을 잘 만들어 주시는데요. 간혹 이제 절곡 부위가 많은 브라켓이나 펜홀이 있는 브라켓 커버의 경우는 판금 파트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때는 돌출과 셀로 작업하는 것보다 판금 파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빨랐습니다. 절곡 부위마다 양 옆에 따주는 것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요. 펜홀의 경우 매번 스케치를 안 해줘도 돼서 이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벤터에서 전개도 작성도 가능합니다. 단 전개도 작성 작업은 판금 파트의 기능을 이용해서 설계를 시작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트에 있는 시트 메탈로 세로 만들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면 기능을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이용해서 면을 만듭니다. 면 두께는 설정 패널에 있는 판금 기본값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이렇게 면 두께를 변경하고, 절곡은 작성 패널에 프렌즈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벤터 25 버전부터는 판금 파트 UI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2024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니 25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 추가하는 건 판금이나 일반 모델링 파트나 이제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스케치를 하시고 홀 가공을 이제 추가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판금 파트의 단점이, 라운드나 챔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할 때 모델 파트에서는 이제 드래그로 해서 선택이 한 번에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클릭을 해줘야 되는 점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전개도를 추가로 삽입하려면
화면과 같이 모형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추가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 패널에서 전개 기능을 사용하면은 화면과 같이 작업한 판금물을 쉽게 전개할 수 있고요. 전개 후 재접힘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제 다시 접을 수도 있습니다. 도면에서 모형 상태를 절곡된 판금물과 전개도를 선택하며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접하는 모서리 옵션을 체크하는 것으로써 절곡 부위를 표시를 추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하시죠? 몇 번만 해보시면은 판금 파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아이로직이라는 기능입니다. 저는 개발 부서다 보니 아이로직을 활용해서 이제 설계 자동화를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대신 저는 아이로직을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용해서 설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러면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로직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아이로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부품 내역과 모드 표시 아이로직인데요. 여러분들은 부품 정보를 어떻게 기입하시나요? 아이로직 창을 열어서 탭을 넘기고 마우스를 클릭하며 기입을 하시나요? 아이로직을 활용하면 편하게 하나하나 창에서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조립도상에 일부 파트를 숨기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이로직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모델 검색기, 표현 뷰, 기본값, 모드 포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런 모든 파트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되돌리기 기능을 여러 번 눌러서 이제 원상 복구를 했는데요. 아이로직을 사용하면은 이런 번거로움 없이 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모드 표시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한 예시입니다. 이게 저희 매뉴얼로 디바이스를 삽입하는 지그가 이제 보드에 이제 메이트된 이미지인데요. 일부 파트만 가시성을 해제했습니다. 이거를 모드 표시 아이로직을 사용하면은 가시성을 해제한 부분을 한 번에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부품 내역 아이로직을 실행한 상태를 나타내는 창입니다. 여기서 기입을 하면은 iProperty 내용이 기입이 됩니다. 참 편리하죠? 간단한 아이로직에 대한 주기는 SCK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6월 말에 아이로직 초급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SCK에 문의하셔서 아이로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설계를 했으면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저는 실무에서 나스트란을 통해서 검증을 주로 진행하는데요. 주로 이제 강도에 대한 검토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테스트 장비가 1톤 정도 하는 장비인데요. 즉 이런 장비를 한쪽면만 고정하여서 회전하고 지그나 대차, 프레임 등 설계할 때 이제 300kg에서 1톤 정도의 하중을 갔을 때 처짐이나 항복 음력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벤터에서 나스트란을 사용했을 때 최대 장점은 불필요한 변환 과정이 없다는 것과 설계 과정 해석 결과를 보고서는 파트를 보완했을 때 추가적인 세팅 과정 없이 설계 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인벤터에서 설계를 하고 파트나 어셈블리 파일에서 다시 해석을 하려면 스텝 파일로 이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또한 해석 결과에 따라서 리뷰를 추가하던가 형상을 보완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인벤터에서 다시 스텝 파일로 변환하고 이걸 또 다시 불러와서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나스트란을 사용하면 이런 과정을 대폭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벤터가 나스트란의 유기적인 연동 방식에 대해서 설계 검증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재질과 조건을 세팅하고 메시를 생성해주면 한복 응력과 변이량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모델링 탭에 넘어가 파트를 보완하고 나스트란으로 돌아오면 추가적인 세팅 없이 메시만 재생성하면 바로 해석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 해석의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프레임 삽입으로 설계를 했으면 나스트란으로 실행했을 때 화면과 같이 자동으로 3D를 2D로 변환해 줍니다. 2D로 변환 후 해석을 진행하면 메시 생성 속도를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설계 속도도 대폭 높여주는데요. 해석 속도를 대폭 높여주는데요. 이게 다른 해석 툴에서 유저가 별도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인데 프레임 해석도 이제 솔리드 해석과 같이 구속 조건 설정해주고 하중 조건과 메시를 생성해주면 하중에 따른 한복 음영과 변이량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DM 데이터 관리 기능입니다. 설계 속도 향상을 위해서 올바른 데이터 관리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도 제가 입사했을 당시 개인 PC에서 작업을 하고 메일이나 USB를 통해서 자료를 이제 서로 공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오토데스크의 볼트 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버에 통합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현재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볼트 폴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별로 폴더를 구분하고 세부 장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피팅과 실린더 등은 라이브러리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종류와 규격별로 볼트 서버에 업로드해서 쉽고 빠르게 조립도에 불러들이고 추가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트를 데이터 관리 이외에 설계 복사 기능과 특성 편집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두 기능은 모두 설계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설계 복사 기능은 이전에 설계했던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용할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이게 팩앤고와는 다르게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전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파트를 따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편집 기능은 인벤터를 열지 않고도 각 파트에 iProperty 내용들을 한 번에 기입을 하고 수정할 수 있고요. 이게 엑셀에서 복사한 값들을 붙여넣기 하면 잘 입력돼서 저 같은 경우 엑셀로 작업한 BOM의 부품 번호나 후처리 등을 파트나 도면 파일에 한 번에 기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비 산업에서 설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계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설계 도구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오류를 방지하며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진호 프로님 잘 들었습니다. 오토데스크 PDMC 제품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프로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추가로 제가 현업 때 사용했었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디자인 엑셀레이터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샤프트, 기어 등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저는 디스크 캠을 사용했었습니다. 캠 같은 경우 목적하는 동작에 맞게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형상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고전적으로 엑셀의 위치를 기입하고 2D 도면에서 각도마다 위치를 표시하는 캠 프로파일을 만들고 다시 3D 모델링해서 프로파일에 맞게 깎아내서 만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한 번에 만들면 좋지만 프로파일을 수정이 발생하면 수정하는 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벤터의 설계 가속기에서는 기어, 베어링, 스프링 등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자동 생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 캠 생성 기능을 사용하면 복잡한 프로파일을 가진 캠 형상을 매우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검증 기능을 통해 캠 재질이나 프로파일 속도에 따른 하중 같은 문제점들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장비는 다양한 동작하에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죠. 자, 이런 동작들을 설계자들의 머릿속에는 구현되겠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죠. 네, 간단한 동작은 조립품을 구성하고 부품을 움직여 보면 기하학적으로 움직임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동작할 때 의도치 않은 부품 간 속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이나 속도, 가속도 같은 인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동작이 있는 경우도 부품 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동작에 필요한 모터 용량이나 동작 시 부품에 가해지는 하중, 부품의 속도, 가속도 등 확인할 수 있고, 부품 간의 간섭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제조형 장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부품들을 연결해서 원하는 동작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네, 설계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무게나 힘에 의한 부품의 변형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지만 동작이 하는 장비의 경우 동작 중일 때 부품이 얼마나 힘을 받는지는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동작 중 부품에 가해지는 최대 하중을 사용하여 부품의 강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 하중을 바로 인벤터 응력 해석으로 부품의 강도를 검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작은 곧 진동을 수반합니다. 진동은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필요가 없는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생산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생산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장비에 정해진 캠 프로파일에 따라 리니어 모터에 의해 그 지그가 움직일 때 프레임 하중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고 그때의 하중 변화를 사용하여 프레임의 응답, 쉽게 말해 진동을 검증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연계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이나 프레임에 무리 주지 않는 가장 바른 움직임, 원하는 움직임을 위해서 필요한 모터의 용량, 강한 움직임에도 충분히 튼튼한 프레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장은 네스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네스팅을 사용했었는데요. 기존에는 각 판금물들에 대해서 배치하느라 시간이 제법 걸렸었습니다. 네스팅은 자동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좋았었습니다. 자동화의 설비 경우 대부분 도면만 있으면 가공업체에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지만 자체적으로 가공을 진행하는 업체나 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네스팅을 사용하면 각 부품의 배치에 대해서도 배치를 생각 안 해도 되고 최적의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었었습니다. 네스팅으로 배치 후에 DW 파일로 변환하여 오토캐드 파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설계가 완료된 후에 구매팀, 생산팀, 가공하는 협력업체 등의 도면을 공유하는 업무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 직접 출력하여 현장에 배포하거나 PDF 등의 파일로 변환 후 메일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하던 방법은 오토캐드와 인벤터 공동작업에 있는 공유뷰입니다. 공유뷰로 직접 올리시거나 폴더를 구성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화면은 오토캐드의 화면이고 아래 화면은 인벤터로 공유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화면이 잠깐 안 보였는데요. 우측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 오토캐드로 이제 공유하는 화면이고요. 우측 하단에서는 인벤터로 이제 공유하는 뷰인데요. 우측 화면 같은 경우는 인벤터에서 이제 태블릿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볼트 프로페셔널 사용자들을 위한 동영표인데요. 볼트는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김진원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볼트 베이직과 또 이제 유료 상품인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싱클라이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프로페셔널에서만 가능합니다. 2D 도면을 다 작성하였거나 2D 도면인 IDW를 다 작성하셨다면 자 프로세스로 일괄 PDF를 변경을 할 겁니다.
공유 폴더를 따로 지정하시거나 관리자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열람 권한이 부여된 아이디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태블릿 등으로 접속해서 공유한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토데스크 인벤터 2025 왓츠 뉴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오늘 장비 설계자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기능으로 취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 버전에서 개선사항은 총 142개가 개선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화면과 같이 도움말 또는 F1키를 누르시면 도움말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릴리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우선 판금, 그리고 부품 모델링, 조립품 모델링, 도면, 성능,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크게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판금 개선 사항인데요. 부품 모델링의 판금 개선 사항으로 아까 김진원 프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의 UI가 변경되었고요. 면 잘라내기, 플랜지 등 창이 변경되었습니다. 플랜지 창은 각 옵션 사항이 탭으로 되어 있지만 한 패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 버전까지는 어두운 테마만 지원했었는데요. 2025 버전부터는 동일하게 어두운 테마가 모두 지원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치 피처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스케치 피처 패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 패턴이 필요한 스케치라던가 피처는 직접 각각 작업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스케치된 경계와 패턴 스케치 형상을 해당 경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 내에서만 사용하시거나 모두 경계 내부에 중심이 있거나 경계 내부에 기준점이 있는 모든 형상이 되는 기준점을 사용하는 패턴에 사용하는 형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파트와 어셈블리 모드에서 구멍을 생성할 때 세 가지 새로운 드릴 포인트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도 Y라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각도 Y라는 거는 이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드릴의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D하고 이제 3D 주석에는 드릴링 공구가 IS 표준에 따라 사용된다는 점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처 선택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2024 버전에는 마침 기능만 있었는데 2025 버전에는 포함 및 제외라는 두 개의 선택기로 대체가 되었고요. 면과 몸체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기가 좀 추가되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색상 표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임시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을 아이로직으로 구현하여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기능을 업데이트한 것 같습니다. 조립품의 경우 이제 임시로 부품의 별도의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고유한 색상으로 표시하면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구성 요소 공간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색상을 표시할 때 사용할 색상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면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그룹 리비전 후 축적 사항은 오토캐드에서는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인벤터에서는 각 도면마다 동일한 호의 크기로 작성했었습니다. 네, 2025 버전부터는 그룹 표시를 더블 클릭하여 호의 크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에 테이블 표를 엑셀과 같이 셀 병합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고 1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며 지뢰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질문 3가지 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기타 질문들은 추후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간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한 3가지만 좀 추려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이제 장혁수님 질문인데요. 3D 설계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하드웨어 스펙보다 실유저의 체감에 따라 워크스테이션 도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CPU 클럭 및 코어 수가 경쟁사 대비 높다. 왜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3D CAD는 크게 세 가지의 하드웨어 속성을 탑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CPU인데 최신 세대의 i7 및 i9 및 AMD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8코어 이상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램인데 보통 이제 32기가 이상에 사용하죠.
이제 8기가짜리 4개보다는 16짜리 2개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래픽카드인데 보통 비디오 메모리 6기가 이상을 좀 추천드릴게요. 엔비디아나 쿼드로를 이제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지포스 RTX 계열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승민님 질문이신데요. 강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하중이 많이 받을수록 붉게 표시되는 건가요? 라는 답변에 대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호 프로님이 발표한 설계 검증 세션을 보시고 질문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응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단위 면적이 같다면 하중이 커질수록 그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응력이 커집니다. 네, 따라서 그 해석 툴에 표현되는 그라데이션 부분이 붉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 사전 질문인데 그 인벤터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우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아시면 좋을 것 같다 Q&A 세션에서 공유 좀 드릴게요. 그 사전 질문으로 이제 인벤터를 배우고 싶은데 이제 실력을 높이는 게 좀 어렵네요. 현재 그 2D CAD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인벤터 관련 서적은 거의 초보적인 개념들만 있고 온라인 강의도 실무에 관한 건 별로 없고 몇 년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서점, 유튜브 많이 검색보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실무 인벤터를 배울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SCK 그 오토데스크 센터에서 인벤터 온라인 개조와 고급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가 제작한 장비 설계자를 위한 인벤터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장비 설계자가 사용하면 좋은 설계기는 이제 활용 방법을 모델링 파일과 함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남긴 이진아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설문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D 스케치에서 3D 모델로 변환하는 경우 이제 2D 스케치는 평면도만 있어도 3D로 변환이 가능한가요? 2D 스케치 파일이 가져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평면도만 있어도 그 제품의 높이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 및 이제 잘라내기를 매우 쉽게 작업하여 3D 형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들이 또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세션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장비 이제 웨비나를 진행해 보셨는데요. 김진원 프로님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준비해서 했으면 했는데, 좀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웨비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장비 설계 속도 향상을 위한 제조 솔루션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